자, 여러분 건설 회사를 보면 수주잔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건설 회사는 수주잔고가 뭐냐면 우리가 건설 계약을 하면 보통 3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요. 플랜트라고 들어봤죠? 막 그 원자력 이런 거 수주하면 보통 시공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조짜리 계약이다. 아니면 유조선 하면 막 몇 조짜리잖아요. 유조선 하나 만들면 한 2년 걸리거든요. 이런 데는 유조선 하나 따고 나면 금년에도 먹고 살지만 내년에도 먹고 사는 거죠. 그걸 수주잔고라고 해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수주잔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놀아도 1, 2년은 먹거리가 생기는 거죠. 놀아도 1, 2년은 먹거리가 생기는 게 건설회사예요. 그래서 대기업을 보면 이렇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해가지고요. 얘라도 되나? 되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는 망하지 않고 계속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나 투자해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강의 페이지에 없습니다, 있습니다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 책이 없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지속 가능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면 쭉 내가 먹고 살 거리가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단계별 기업 컨설팅, 이게 아까도 수주잔고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증 같은 것들은 뭐냐면 금년에 만들고 내년에 또 만들 게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년에 도와줄 게 있고요. 내년에 만들어주면 선순환이라고 했죠. 회사가 예쁘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짜 돈을 만들어줘서 내년에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으면 또 운전자금을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엔 어때요? 시설자금으로 공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사례했던 안경테처럼 차근히 도와줄 때마다 무언가가 생길 수가 있죠. 항상 보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무언가 용역을 했으니까 점수를 딸 수도 있고 그냥 돈을 일부는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계별 기업 컨설팅의 핵심이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업은 뭘 원한다? 돈을 원한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부자여도 건물 살 돈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물려줄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세금에 대한 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려면 뭐가 돼야 되죠? 회사가 이력서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회사 저 회사 순서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순서를 세웠으면 나한테 유리한 명분 있는 회사를 도와주겠죠. 그래서 정부 사업은 아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 명분. 아까 제가 무상지원 사업계획서 하면서 어땠어요? 독창성이라고 가짜로라도 넣어서 명분을 만들어주고요. 이걸로 해서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할 겁니다라고 명분 쓰는 거 있었다고 했고요. 사람을 많이 뽑을 겁니다. 정부가 좋아하는 거. 명분을 그 내용에 넣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회사의 이력서라고 하는 거면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단계별 기업 컨설팅,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1기, 2기, 3기, 4기 통해서 계속 갔던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정부의 자금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짜로 주는 무상지원금도 있고요. 갚아야 되는 유상지원금 혹은 융자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회사의 이력서나 스펙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는 뭐예요? 원나잇 스탠드에 가까운 영역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보험으로 따지면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거고요. 이건 어때요? 수주잔고처럼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저한테 컨설팅 할 때 보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이거. 이건 미끼죠. 미끼.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이게 잘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게 팩트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이 잘 안 갖춰지면 이게 잘 안 되고 아까 쌔뻑이 좋을 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만들어 놓는 것들, 스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기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만 하고 공부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 갖춰지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했던 홈페이지에 공고문 있잖아요. 그것만 몇 번 읽어보시고 계속 한
두세 달만 하시면 이거는 굳이 공부 안 해도 이게 홈페이지에 맨날 이거 뜨네.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기업마당. 이건 정부, 중앙정부에서 주는 거. 그리고 아까 뭐였죠? 테크노. TP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테크노파크. 그리고 진흥원. 그렇죠? 그리고 각종 기타. 심지어는 서울은요. 구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정책자금도 있어요. 서울은. 돈 빌려주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겟이 서울이면 금천구야. 금천, 구청도 보셔야죠. 근데 저희 회사가 금천, 구청 거랑 부천, 시청 거까지 볼까요? 저희는 보기 힘들죠. 저희는 다 보려면 저희가 직원이 몇 명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저랑 쉐어해 주시면 더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역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담아야 할 게 기업을 도와주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라인이 뭐냐면 이렇게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7년이 넘어가면 갑자기 도와주는 게 줄어들고요. 또 3년이냐 아니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3년 미만일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회사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이 회사의 기업 신용 등급을 평가하기엔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때는 회사의 재무라고 하는 얼만큼 돈 벌었고 얼마 판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시 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3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어때요? 우리 기준점이 많이 쌓였죠. 기준점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여하튼 이렇게 타임 시간이 있어요. 이 회사의 매출이 이만큼 있고 요만큼 벌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가 미래에 1년 차예요. 성장할 거야 아니면은 망할 거야 판단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가 만약에 이만큼 했어요. 조금 늘었네요. 성장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한 3년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네. 두 번째 조금 운 좋았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년치에서 이렇게 갔어요. 완전 성장하고 있네. 점을 3개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 직진이 아니고 어때요? 이렇게 추세라고 보통 얘기하죠.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신용 등급, 신용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추세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 3년 미만의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과 3년 이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프린트 있네요. 여하튼 3년 미만일 때는 그냥 매출이 적당히 일어나. 이게 중요하지. 너 지금 남기고 있어?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부터는 이제는 기준점이 생기니까 매뉴얼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3년 정도는 됐는데 이제는 계속 투자만 할 수 있지는 않잖아. 좀 남기기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매뉴얼이라고 해서 너 좀 남기니? 매출이 계속 늘어나긴 해? 사람은 뽑고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회사를 봤었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회사를 만났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3년 미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많이 하세요?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좀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은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구간인 거고요. 3에서 3년이 넘어가면 이제부터 뭐냐? 대표님 매출은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익은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벌고 있습니까가 물어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3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나의 포텐은 시장은 언젠가는 여기에 늘리려고 하는데 나 자금이 필요하고 하면은 대표님 그 말씀 맞긴 한데 지금 혹시 실제로 잘 팔리고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화법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하지 하면은
대표님 이 시점에서는 정부가 한없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실적을 요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막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이 희망만 있고 실적이 없고 이 회사가 3년이면 뭐예요? 네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 혹은 자료 조금 주시고 도움이 있을 때 나중에 말씀 올릴게요. 지금은 조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고 선택과 집중이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요. 7년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도와주는 게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창업기업이라고 해가지고 7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는 기준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난 몇십 년을 도와줘 보니 7년이 넘어간 기업은 고용이 잘 안 늘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7년이 넘어가면 뭐 창업기업이라고 얘기해놓고 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진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진공? 다 들어봤어요? 중진공? 중진공은 정부 은행이에요. 정부가 기업한테 돈을 직접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중진공은 7년이 넘어가면 거의 90%는 대상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진공이란 데는 정부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정부의 뿌락지예요. 그러니까 중진공이 어떻게 돌아간다를 보면 금년에 정부가 이런 거 좋아하네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중진공은 7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수출하는 회사나 친환경 관련된 회사가 아니면 안 도와줘요. 다시 말하면 근데 중진공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도와줘봤자 너희 고용 창출 안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7년이나 회사를 운영했는데 아직도 운전 자금이 필요해? 이상하잖아. 그리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분 때문에 7년이 넘어간 기업이 중진공이 돈을 빌릴 때는 운전 자금이라고 하는 거 빌려줄 때는 시설 자금은 해줘요. 시설 자금을 할 때는 플러스 운전도 해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시설 투자하면 고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다시 말해 정부는 고용이 중요한 거예요. 7년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고 고용이 중요하니까 7년 기준을 어떻게 보면 하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설이면 고용이 늘어나니까 7년이 넘어간 회사는 중진공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일 핵심은 7자가 아니고 원래는 고용인데 그걸 대표님한테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량이 되신다면 7이 중요한데요. 그 7 이유가 고용입니다. 빅데이터를 돌려보니 그렇고요. 대표님 지금까지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뽑으셨지만 회사가 안정적으로 되니까 일 잘하는 사람 뽑으시죠? 똑같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도 세금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고용이 안 늘어나면 정부는 가성비가 안 나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즉 고용이 많이 일어난 초기 기업 위주로 도와주는데 그런 기준에서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차피 시설이 일어나면 고용은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시설 자금은 7년이 넘어가도 잘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바깥에 정책 자금 한 사람 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까놓고 여러분들한테 정책 자금 마련하라고 하면 못 하실 가능성 높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굳이 꼭 설명과 실지연을 다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회계사 세무사랑 얘기하면 실제로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세무회계사가 바꾸죠. 제가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저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업이라고 하시는 건 방향성만 제시해주고 대표님한테 이해하실 수 있게 소통만 하시면 정말 남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첫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는 약간의 화이트 라이라고 하죠. 착한 거짓말도 필요해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님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세무잖아. 경리를 제일 약하고 생각하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약한 걸 도와주는 게 대표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경리는 재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전표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출 한 200억 정도까지 되는 회사의 대표가 재무를 하는 직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만 조금만 공부해 놓으신 다음에 대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팀장님은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저 세무사무소에서 업무하다가 컨설팅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가져와 보세요. 뭐 이력서 가져와 보세요.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사 대표님한테 저는 영업했습니다 하면은 영업자는 사람 많고 QC라고 해서 생산관리 잘했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재무를 잘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대표이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근데 세무사랑 계속 얘기하면 자기가 약한 것만 드러나잖아요. 세무사랑 소통을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잘 안 물어봐요. 남한테 알아봐. 이 정도예요. 막 사무소에서 결산하기 전에 가결산 자료 주고 확정해 주세요 하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약하면 저희 회사든 도와주는 세무사님이든 누구한테 조금 봐주세요 하는 파트너십이 있으면 의견 좀 주고 뭐하고 하면은 그리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정도만 있으면 대표님한테 나 세무사무소 출신이라 얘기해도 안 걸려요. 진짜. 그쵸? 그리고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내가 그 세무사무소 출신이라고 남한테 얘기해버리지 그 다음부터는 쪽팔려서라도 공부하게 된다. 뱉으면 공부하게 돼. 진짜로. 그럼 쪽팔려서라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런 나락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정말 제일 많이 먹힌 게 뭐야? 경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먹히고요. 사실 이 영역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세무사무소 출신 FP님들, FC님들이 잘하세요. 예, 왜냐하면 대표님이 약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헤게모니죠. 이렇게 싸움에서 약간 우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하는 게 뭐예요? 칠자가 너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칠자를 강조하는 건 여러분의 시간을 세이브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발 7년이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뭐예요?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든 찾아는 주겠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7년은 웬만하면 정말 배고파서 갈 데가 없으면 가시더라도 내가 검토할 게 많으면 여기는 조금 뒤로 빼고 가세요. 다시 말하면 7년이 넘은 기업은요. 임대 아파트 찾아가시는 거라고 보시고요. 7년 미만에 그러면은 한 34평짜리 민간 아파트 고객사 찾아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특허가 있고 대표이사가 좀 박사 출신이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회사에 진짜 조금 괜찮아. 한 70평짜리 타워 팰리스 고객 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 아파트 사신 분한테 보험 계약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7년 넘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보고. 그러면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뒤로 하세요. 괜히 측은지심에 막 안타까워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뭐 봉사활동해요? 4시간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 사업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 제가 왜 이 영역은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진짜로 창업기업의 70%가 5년 안에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험 계약하면 보통 1년 반, 2년 만 유지하면 손해 안 보시잖아요. 이제 기업이 이렇게 망하는데 그만큼 어때요?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계속 생기는 7년 미만의 기업만 정부가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굳이 7년 넘은 기업한테 그냥 계속 하는 것보단
계속 생겨나는 7년 미만의 기업을 체크를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발 7년 넘은 회사한테 뭘 도와줄 거라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7년 넘은 회사라면 꽤 괜찮은 회사예요. 자식도 있어요. 그럼 자식 이름으로 와이프 이름으로 신생 기업을 만들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테슬라가 현대자동차 매출 따지면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3배나 많습니다. 22년 기준으로. 근데 주가 총액은 어때요? 테슬라가 15배가 더 높아요. 거의 40배 이상 같은 매출 대비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테슬라에 있어요. 왜 테슬라가 이렇게 주식 가치가 높을까요? 미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장 가능성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기존의 기업 컨설팅만 한번 가볼게요.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제가 뭐래요? 진입장벽도 높고 부자의 수는 줄어드니까 어때요? 사양산업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죠. 그러나 추가로 늘어나기에는 만만치가 않은데요. 부자들은 배신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는 인보험.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인보험으로 뭔 시장이 늘어나요. 여러분들 리모델링으로 하지만 솔직히 양심에 찔리잖아요. 옛날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딨어. 솔직히 리모델링은 사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해지환급금 줄여가지고 월납 줄이고 또 수수료 받는 거지. 바깥으로 보면 혜택은 많은 것 같아지만 해지환급금 건드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계속 줄어드는 시장에서 그래도 가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걸 버리지도 말라는 거지. 다만 아까 얘기했듯 계속 생겨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마인드로 왔던 이 시장은 어때요? 테슬라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쪽은 많이 가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보면 뭐예요? 정부의 지원 사업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하튼 우리 고객사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커스로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정부가 도와주는 게 좀 뭘까를. 그러니까 좀 차근히 내가 왜 이 영역에 이 토요일날 돈까지 내면서 이 귀한 시간에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도 안 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맞죠? 그러려면은 왜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의 방향성을 한번 잡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맞다 싶으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순서로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화법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막 1 더하기 1은 2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왜 그럴까를 조금 자기의 멘트로 많이 만드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하신 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포커스 많이 맞추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제 경험상 저랑 협업하신 분들 보면은 이 영역과 상담 영역 같은 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 드리는 게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우리 12시니까 딱 2시간 됐네요. 이제 밥 먹고 1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